확실히 R3를 타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원래는 리터 알차 오너들 눈도 못 마주치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침 찍찍 뱉고 다녔는데 YZF R3 오우나가 되고 나니까 품위 유지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한다. 방금도 길바닥에 바나나 껍질 버려져 있길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다. 아무리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샤워하면서 혼자 나는 누구? 야마하 YZF R3 오우나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 이래서 바이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R3 첫 경험, R3를 처음 타봅니다. 왜 그동안 R3를 안 타봤을까요? 사실 R3가 신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승차가 없었어요. 어느덧 R3 출시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승차가 없어서 못 탔고,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R3가 많이 바뀌어서 시승차가 지금 생겼습니다. 수입사 쪽에서 마련해 주신. 그래서 이번에 R3를 저도 이번에 처음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주행 관련해서 임프레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포지션이 이거는 지금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제가 스포츠 바이크 타면은 특히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어진 상태로 계속 달리잖아요. 계속 굽어진 상태로 달리다 보니까 이쪽 기립근 쪽에 여기 지금 R3의 포지션을 보면요, 스포츠 바이크라기보다 네이키드에 가까운 포지션이지 않나 싶어요. 풋 포지션은 어느 정도 풋스텝이 꽤 위에 있어서 무릎 쪽이 좀 오래 달리면은 이 무릎 안쪽이 조금 땡기긴 합니다만, 핸들바 포지션은 이거 그냥 사실상 네이키드로 봐도 무방한 느낌의 핸들바 높이입니다. 물론 이게 클립온 타입의 세퍼레이트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긴 하지만 많이 올라와 있고 멀지도 않아요. 엄청 가까워요. 제 배꼽이랑 이 가슴 쪽이랑 핸들바랑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부담이 없고 조정성도 좋습니다. 주행의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포지션이 편해서. 321cc 엔진인데 이 엔진이 그래도 나름 고회전이에요. 10,000rpm 정도까지도 출력이 지치지 않고 쭉 나와요. 오히려 한 5,000 미만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데 한 8, 9,000 넘어갔을 때 아직도 힘을 더 짜낼 수가 있구나 얘를. 그러니까 엔진을 이제 막 괴롭히는 거죠. 야 한번 더 해봐 한번, 약간 이렇게 더 짜내는 거죠. 엔진을 괴롭히는 재미? 엔진을 막 그냥 막 돌려버리는 재미? 회전 한계도 13,500rpm 13,500rpm까지 해요. 레드존은 12,000rpm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한 10,000rpm까지 실용 영역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 속도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140km까지는 아주 속도가 아주 잘 붙고 140부터는 좀 더디고 150까지 올라가긴 하고 150에서도 이제 계기반상으로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사실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가 잘 붙는다는 느낌이 드는 건 한 140까지는 가뿐하게 잘 올라갑니다. 속도도 42마력, 출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321cc 엔진인데도 출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500으로 출시되는 기종들 있죠. CBR 500R, 닌자 500, 이 기종들이랑 사실상 출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닌자 500이 한 46마력 정도 나가고 CBR 500R이 50마력이거든요 수치상으로 한 4마력에서 8마력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R3도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탔을 때도. 지금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됐습니다. 한번 다운시프팅을 해볼게요. 지금 4단이고 60km, 70km 정도로 달리다가 1단까지 브레이킹 없이 내린 거거든요. 리어 락 없이 다운시프팅의 충격을 잘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단에서 1단 내릴 때는 거의 한 50km였어요. 2단에서 1단 내릴 때는 리어가 잠길 수도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시스트 클러치 덕분에 다운시프팅에 대해서도 많이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변속 충격도 약하고요. 더블 디스크였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조금 더 이제 도심에서 이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있잖아요. 갑자기 방향 전환하는 차량이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나
그런 차량들이 있을 때 브레이킹을 이제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거 더블 디스크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조금 아쉽다. 그리고 경쟁 기종 대비 무게도 가장 가볍습니다. 169kg이에요 169kg. 물론 이제 엔진 배기량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하니까 경쟁 기종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진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가볍잖아요. 그래서 다루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게도 시트고도 이제 스포츠에 입문하시는 분들, 매뉴얼 모터사이클에 입문하시는 분들, 스포츠 모터사이클에 입문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R3를 타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매우 짧습니다. 휠베이스가 1380mm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도성도 좋고 민첩하고, 스포츠 바이크의 포지션이나 이 코너링 감각이나 이렇게 자세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확실히 가벼운 게 장땡이에요. 모터사이클은 가벼우면 다루기 쉽고 부담 없고, 코너에서도 실수하더라도 얼마든지 라인 수정하기 편하고, 이렇게 린하는 동작 너무 가뿐하고, 피드백도 즉각적이고, 굼뜸이 없고 날카롭고, 그런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없는 게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벼워서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해보고 싶다, 더 할 수 있겠다, 더 기울이고 싶다, 더 몸을 빼도 괜찮겠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지금 가벼운 무게와 이 차체가 컴팩트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들급, 리터급에서는 차량이 무겁고 출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뭔가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출력, 무게, 그런 차체 사이즈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더 할 수 있다, 더 해보고 싶다. 역시 부담이 없다. 코너에서 안정적이고 트랙션도 잘 느껴지고요. 특히나 무게가 가벼우니까 정말 부담이 없네요. 달리면서 느껴지는 건데 약간 후적이 있네요. 후적이 막 뻥뻥뻥뻥 터지는 건 아닌데 후적이 뽀글뽀글 하면서 올라와요. 그 다운시프트 하고 나서 뭔가 그 후적이 조금은 울립니다. 머플러 쪽에서.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네요, 타다 보니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 컬러를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컬러예요. 근데 이 컬러는 기존에 어떤 야마 모터사이클에도 뭐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컬러예요. 컬러가 아주 개성이 넘치고 멋있습니다. 이쪽 흰색이고 이쪽 사이드 페어링이랑 팬더 흰색인데, 이것도 그냥 흰색이 아니에요. 이 질감이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컬러도 그냥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약간 연보랏빛이 도는 화이트 컬러예요. 이쪽에 R3 데칼 스티커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크게 R3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파란색 부분이 또 있죠. 이쪽 프론트 페어링 쪽이랑 이쪽 사이드 페어링 일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이게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각도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저는 좀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이쪽으로 좀 와서 보이면은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또 앞쪽에서 볼 때 또 느낌이 달라요. 지금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보는 각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색이 되어 있습니다. 꽤 멋있어요. 이 컬러가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냥 신선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제 컬러여서 그런지 기종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꾸미기에도 예쁠 것 같고, 사이드 페어링도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페어링의 부분이 없었는데 사이드 페어링이 뭔가 각이 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두 곳이 이렇게 딱 각이 져 있고, 이쪽에 뭔가 윙넥 같은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고, 이 안쪽에 보이시죠? 이게 윙넷이 있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바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윙넷이 통과해서 뒤로 빠지는 이렇게 윙넷 구조가 새롭게 설계가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스포일러 같은 곳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평평하게. 이런 부분들도 사이드 페어링이 달라진 부분이고, 시트 밑에 커버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이쪽을 조금 더 슬림하게 가다듬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가다듬어서 발착지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패턴도 원래 이런 패턴이 아니라 좀 큼지막한 비늘 같은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작은 패턴으로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됐고요. 리어 카울 쪽도 바뀌었는데, 리어 카울이 원래 여기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제 손가락이 이렇게 통해져 있죠. 이렇게 에어 슬릿처럼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꽉 막혀 있었어요. 그냥 이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뭔가 바람을 흘려주는 그런 페어링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사실 같아요. 흑백 디스플레이긴 한데 뭐 구조는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유량이랑 이쪽 수온계가 원래 밑에 있었는데 이 옆쪽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같고요. 윙커가 원래 이 밑에 있었어요. 한 요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양옆에 세워두고 아까 봤었는데 뜬금없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쪽에 달리니까 훨씬 더 외관도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요 비상등이 장착돼 있고요. 헤드램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고, 상향등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이쪽에 A타입 포트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그 순정 사양입니다. 옵션으로 장착한 게 아니라. 모든 출고 차량에는 여기 A타입 충전 포트가 있어서 바로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달리기 좋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키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 뒤에 지금 시트 열었는데 이 QR 코드만 앱 내에서 스캔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연결이 됐어요. 지금 적상 95km거든요. 보시면 적상 95km 나오고, 지금 막 연결해서 아직 동기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유하는 것도, 그리고 연료 소비량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주차 위치 나오고,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비, 라이딩 기록, 엔진 오일 교체 시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꽤 유용합니다. 주행 기록을 수집하고 얼마나 달렸는지, 몇 킬로를 달렸고 연비는 얼만큼 소비했는지, 이런 주행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확실히. 요거는 핸드폰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앱이 구동됐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번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붕 이렇게 붕 달리고 있어요. 지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가 오면은 보이시나요? 전화가 이렇게 깜빡깜빡 계기판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RPM이 나와요.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처음 타봤는데 확실히 타보니까 뭐 사실 엄청난 큰 그런 성능을 기대하고 탄다기보다는 얘가 참 입문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특성을 여러 가지 두루두루 갖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 속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다루기 쉽고 편하고, 시트고 낮고, 무게도 가볍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풀 체인지가 안 됐잖아요. 뭐 풀 체인지라고 하면은
뭐 프레임이나 엔진이 바뀌어야 어느 정도 풀 체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풀 체인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계속 마이너 체인지, 페이스리프트 정도만 계속 실시되면서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그 배기량이라는 약간의 이제 조소 섞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풀 체인지가 안 되고 배기량이 321cc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냐면은 경쟁 기종으로 볼 수 있는 닌자 400은 닌자 300부터 400부터 지금은 닌자 500이 됐고 CBR 500R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미들급이야? 커터급이야? 했는데 어느덧 이제 그 두 기종이 계속해서 이제 배기량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느껴지는 거죠. 닌자 400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배기량이 낮고 출력이 낮으니까 뭔가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그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느낌?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애들이 커지다 보니까 차별성이 있는 거죠. 차별성이. 오히려 얘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커졌으니까 얘네 둘은 어느 정도 경쟁이 돼버리는데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낮은 배기량,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부담 없는 그런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R3가 다루기 쉬운 매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타다 보니까 실제로도 탔을 때 만만하고 편하고 또 이뻐요. 디자인이 그렇잖아요. 스포츠 룩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이제 낮은 가격에서 또 가장 저렴하잖아요. 이번에 가격도 이전 연식이랑 동일하게 795만 원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탈 수 있는 2기통이라는 그 전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탈 수 있는 2기통 스포츠 바이크가 R3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R3가 매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